인구 감소 지역의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한 채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많아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1년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채를 하고 싶은 사람은 100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나서서 전세 사기를 그냥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의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국토부가 냈던 지방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주에 대책을 하나 냈는데요.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을 유지하는 소위 세컨드 홈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세컨드 홈 정책이 무엇이냐? 보도자를 보는 게 가장 깔끔한데요. 현행 이미 세컨드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컨드홈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도 좀 깎아주고 장기보유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최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재산세도 좀 깎아주고, 취득세도 낮춰주는 소위 어마어마한 그런 세컨드홈 관련한 그 세제 지원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세컨드홈과 관련해서 그 대책들이 한 번 더 정비가 된 건 이런 부분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 이거를 새로 살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매입형 아파트 민간 임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를 그냥 매입을 해서, 이게 매입형이니까 매입을 해서 이걸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710 대책을 내면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다 폐지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살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살려주겠다. 그럼 그걸 살리면 그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한 여러 세제 혜택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살아나는 건데, 이거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분이 다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제도인데, 그거를 살리겠다는 게 1년간 한 꼭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이런 민간주택을 사서 매입형 임대까지 하기에는 난 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위 단타 플레이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현재까지는 중과세제를 받고 있는데 중과세제 유예를 받고 있죠. 내년 5월까지.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취득세 등등 다 깎아준다는 거니까 개인 취득에 대해서 1년간 50% 감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가 3%, 뭐 8%, 12%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취득에 대해서 50% 감면한다는 겁니다. 중과 없이. 그러면은 취득세가 주택의 가액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은 뭐 1%대 취득세를 낸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도 정부가 나서서 지금 지방 미분양이 많으니까 5만 호가 넘어가니까 그거를 0.3만 호에서 5천 호를 더 사가지고 0.8만 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정리되면은 인구 감소 지역의 임대주택 제도를 이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 한시 복원하고, 그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그리고 전체 주택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소재 민간 임대에 대해서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 주택수 제외. 어쨌든 좋은 어마어마한 혜택이고요.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하게 되면 미분양주택 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계약도 연장해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세법적인 거는 집을 팔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마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라고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인구 감소 지역의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한 채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많아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1년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채를 하고 싶은 사람은 100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나서서 전세 사기를 그냥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내서 이게 일정이 이런데요. 세컨드홈 세제 지원 특례 대상 지역 확대하는 거는 기재부 행안부가 하반기 할 거고,
인구 감소 지역 한정 매입 장기 임대 제도는 국토부가 하는 거고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매입형 취득세 중과 배제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행안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 비수도권 준공주택 취득시 세제 특례 이거는 기재부 행안부가 하는 거고, 사실 다 기재부가 하는 거죠. 세법이니까. 세법은 대부분 다 기재부가 하는 거고,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복원하는 거는 국토부가 하는 건데, 그래서 현행 기재부와 국토부는 주택 부동산 딥스테이트 세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차관도 바뀌고 했지만은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는 그냥 뭐 주택 딥스테이트 세력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는 건설하면서 주택수가 늘어나가지고 주임사가 되는 형태로 가면은 주택수가 늘어나지만은 매입형 주임사는 그냥 시중에 플로팅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주택임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사들여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악용해 가지고 세제적으로 악용해서 주택 매매 가격이 올라갔던 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잖아요. 2021년까지 주임사 제도가, 특히 비아파트 주임사는 문재인 정부 때 다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왜 발생했냐면은 2020년 710 대책을 쓰면서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다 빠지니까, 그러면서 비아파트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갔지 않습니까? 몰려갔는데 그 비아파트는 주임사가 있었거든요. 비아파트 주임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거기에 전세 대출도 있었잖아요. 전세 중기청 같은 데서 3억 전세 100% 대출 나오고 정부에서 계속 전세 대출 보증해 주니까 임차인들한테 전세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전세금 다 모아서 매매가보다 돈 더 모으고, 그래서 그걸로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500채 1000채씩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가짜 명의로. 그래서 그 바지 사장이었던 빌라왕은 전세 사기 사건 나니까 죽었잖아요. 죽임 당한 거죠, 어떤 의미로는. 그래 죽어가지고 그 천몇백 세대 정도 되는 엄청난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제 때문에. 근데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또 이제 5만 세제 혜택을 몰아주면서 국토부랑 기재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국토부 기재부는 지금 거의 박근혜식 표현을 빌리자면은 혼이 비정상이십니다. 혼이 비정상이야. 어마어마한 부동산 딥스테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바뀌어도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세금적으로, 아니 주식은 없는 세금도 만들어내가지고 주식시장 조사구를 다 내면서 부동산은 조금 좀 힘들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럼 뭐 있는 세금 다 깎아줄게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바라는 거는 현행 기재부랑 국토부가 있는 한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어쨌든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는 국토부랑 기재부는 딥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금융위랑 금감원,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원하는 주체야. 그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기재부랑 국토부는 딥스테이트다 이 말이죠. 결국 한 정부 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처가 있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뭐 부동산 시장 그냥 계속 고고싱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처가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 코어가 기재부인데 기재부가 이렇게 부동산에 진심인 걸 보면은 뭐 생산적 금융이고 나발이고 나는 부동산만 살리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시장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정성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주시장 살리는다는 그런 얘기를 다 그냥 귓등으로 이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너네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똑바로 들으세요. 국민들이 정말 열받은 상태가 오래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책 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